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외교로 전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중국의 외교가 최근 들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사사건건 공격적인 스타일로 전랑 외교라고 그러죠. 늑대전사 외교의 선봉에 섰던 왕이 전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의 수장인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으로 취임을 했고요. 역시 같은 성향의 친강 전 주미대사가 외교부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전랑 외교의 끝판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들은 표정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 이 원활한 외교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랑 외교라는 건 람보 스타일의 중국 액션 영화인 특수부대 전랑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광양회, 그러니까 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운다, 이런 도광양에서 벗어나서 자국 비판에 전투적으로 맞대응하는 중국 외교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왕이주의만 하더라도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전랑 외교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근래는 언론 노출 자체를 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임은 지난 1일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 2023년 신년회에 민족의 부흥의 뜻을 두고 인류 운명을 가슴에 품으며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주의는 특히 이 글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글은 사실 이 전랑 외교의 레토릭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전랑 외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친강 외교부장의 변신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주미대사 취임 직후부터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반미의 선봉에 섰죠. 어떻게 보면 이 주미대사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미 전도사라고 해야 옳을 정도로 자신의 위치하고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미대사 시절인 작년 1월 28일 미국 공영라디오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당국이 미국의 힘을 얻고 독립으로의 길을 계속가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이 군사적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해서 파문이 일어섰습니다. 주미대사라는 자기 직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외교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던 그가 새해 외교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미대사 임글에서도 중미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양국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지지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어색하다고 할 정도로 평소에 그의 언행과는 전혀 다른 글을 올린 거죠. 친강 부장은 최근 미국 프로농구, 그러니까 NBA 경기장에서 춘제를 축하하는 화상 메시지를 보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을 향해 독서를 날리던 자오르젠 대변인이 지난 9일 돌연 외교부 내의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해양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국 외교가 늑대전사의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온순한 양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7일 중국의 외교관들이 거친 언사를 자제하면서 늑대전사 외교가 후퇴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나토를 강력히 비난했던 중국이 이제 어느 쪽도 거론하지 않은 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껴가면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국이 전랑 외교를 포기한 것이 이 시진핑 주석의 긍정적 중국 이미지 조성이라는 지시 때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보다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로 중국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절박감이 이 중국 외교를 전랑 외교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3년 가까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다가 국제적으로 전랑 외교로 인한 중국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전략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점도 이 전랑 외교를 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기술적으로 독립하려는 중국의 목표에 중년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부 국가와의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국제관계를 수립해야 될 실용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서 전랑 외교의 발톱을 숨기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이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날선 대립보다는 유화책을 통한 실리치고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석유 채굴과 업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후퇴시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온 중국은 앞으로도 무력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초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중국인들이 입국 제한을 했는데도 중국이 유독 한국과 일본만을 겨냥해서 자국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전랑 외교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중국이 선택적으로 전랑 외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다. 이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이 외교적인 수사를 누그러뜨리더라도 자국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국 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결국 중국의 전랑 외교 본색은 그대로이지만 당장 중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택적 외교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 외교의 기본 방향이 투쟁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해 10월 20일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이죠. 이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을 잘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우수한 전통이자 선명한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핵심 이익 관철을 위해서 외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는 전랑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황구시보도 지난해 10월 20일자 당대회 계기 사설에서 주변 해역에서 도발을 일삼는 미 군함, 또 군용기, 미국이 잇따른 대중 억제 압박 움직임, 외부 세력과 분열 분자의 결탁, 국제적으로 당파 결성과 냉전 재개를 노리는 일부 선진국들의 형태를 보더라도 중국의 외교적 투쟁은 의심할 바 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투쟁에 능하고 과감하게 투쟁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사설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국 당국이 미국에게는 확실하게 전랑 외교의 발톱을 숨기면서 온건한 외교 스타일을 선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국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 사실 중국 경제가 더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중국 내부의 원로 외교관들이 지속적으로 전랑 외교 자성론을 펼치면서 강경일변 대외 기조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중국 외교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이 중국은 유럽이나 호주하고의 외교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 경제 부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부터 앞장서 가지고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국입니다. 일단 필리핀과 베트남을 향해서
올리브 가지를 중국이 흔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들 국가들하고는 언제 어떻게 갈등으로 다시 비화될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남중국해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연히 전랑 외교가 기조가 될 겁니다. 당장 코로나 대응 문제부터 갈등이 커지고 있죠.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중국에 대했던 사대주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한중 관계에서는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 억지력 또 방어력 강화 행보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그러니까 사드처럼 두 나라 안보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서 중국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 외교의 살개의 경우 그러니까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주의시킨다는 뜻인데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상대를 제압한다는 말이죠. 이 살개의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외교가 미중 양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를 취해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그런 선동에 한국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국은 영원한 중국의 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